메뉴 더블 클릭해서 다 열어주셨나요? 자, 그 다음에 새 통합 문서도 눌러주세요. 자, 이게 엑셀도 파워포인트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라서 모양새를 보시면 약간 파워포인트와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보면은 통합문서 1이라고 써져 있는 제목 표시줄 있고요. 다 키셨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저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면은 최소화, 최대화, 닫기가 있는 창 조절 버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홈부터 개발 도구까지 여기죠? 여기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리본 메뉴. 약간 다르죠? 리본은 메뉴에 대한 이름들이. 눌러보시면 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계산을 요하는 또는 많은 데이터를 정리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한 기능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뭐 수식이라던가 데이터라던가 검토라던가 개발 도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거는 개발 도구는 넣어야 있는 거예요. 요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약간 메뉴들이 다르죠? 파포랑. 자,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왼쪽에 파일 탭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자, 우리 파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저장할 수 있는 대로 넘어오고요.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려면 왼쪽 위에 있는 정보 글씨 위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돌아가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 교재 페이지 10페이지고요. 봐야 되는 거는 5번입니다. 자, 여기 A1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으시죠? 자, 요거를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이름 상자. 자, 이거를 왜 이름 상자라고 하냐면 셀에 이름을 표시한다 해서 이름 상자라고 해요. 뭘 표시한다고? 셀의 이름. 셀의 이름을 표시한다 그래서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자, 이 셀은 뭐냐? 여기 아래쪽에 요 표 그려져 있죠? 요 표를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워크시트. 자, 워크, 일을 한다. 워크시트, 일을 하는 창,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워크시트를 보면 표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 표의 칸을 셀이라고 합니다. 요 칸을 뭐라 한다고요? 셀. 자, 이 셀을 열과 행이 만나서 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의 이름을 표시를 해서 이름 상자라고 하고요. 열과 행을 붙여서 불러주면 칸이 되고 그게 셀 이름이 됩니다. 자, 마우스를 가지고 여기 셀에다가 클릭해 볼게요, 선생님. 아무 셀에. 네, 아무 셀에다가 클릭해 볼게요. 그럼 초록 색깔 테두리가 움직이죠? 요 초록 색깔 테두리의 이름은 셀 포인터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셀 포인트. 셀 포인트, 셀 포인터. 이 초록 색깔 테두리의 이름은 셀 포인터라고 하고, 이게 엑셀의 커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엑셀의 커서. 커서. 글자를 쓸 때 글자 쓸 장소에 이 셀 포인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셀 포인터가 있는 자리에 이름이 표시된다 해서 요 놈은 이름 상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 A, B, C, D, E, F, G 여기 영어 부분 있죠? 여기를 열 머리글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1, 2, 3, 4, 5, 6, 7, 8 행번호가 써져 있는 부분, 여기를 행머리글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행머리글. 자, 그 다음에 열머리글 위에 보면 긴 거 있죠?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 여기를 수식 입력줄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수식 입력줄. 자, 수식 입력줄은 말 그대로 입력한 수식을 수식 입력줄은 입력한 수식을 보여주는 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저는 A1셀이라는 거에 100을 썼고요. 그리고 A2셀에다가는 50 더하기 50을 썼어요. 자, 이때 셀에 표현되는 값은 똑같이 100으로 나와요. 인쇄도 그냥 100으로 나옵니다. 그럼 사용자가 입력을 했는지 계산을 해서 썼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수식 입력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는 A1셀을 클릭을 했더니 위에 수식 입력줄이 어떻게 나와요? 100이라고 나오죠. 이런 그냥 입력을 한 거. 그리고 요거를 클릭을 하면 어떻게 나와요? 는 50 더하기 50으로 나오죠. 얘는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엑셀에서는 선생님들이 직접 값을 계산해서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엑셀이 계산을 해줄 거야. 그래서 요거와 연결되어 있는 셀을 수정을 해서 데이터를 값을 바꿔서 계산을 할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작업하는 요 작업창의 이름이 뭐라고 한다 그랬죠, 선생님? 워크시트라고 한다 그랬죠. 뭐라 한다고요? 워크시트. 그래서 여기 왼쪽 하단에 시트 1이라고 써져 있는데 요거를 시트 탭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시트 탭. 자, 이 시트 탭은 지금 하나만 추가되어 있는데 여러 장을 더하기를 눌러서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 탭을 가지고 추가 삭제가 가능하고 이동 가능하고요. 저장을 할 때는 한 개의 문서에 이 여러 개의 시트 탭이 한 번에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시트 탭 아래쪽에 준비라고 써져 있는 라인 있죠? 여기를 상황선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이 상황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대 축소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계산 같은 것도 이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 자, 이게 워크시트 자체가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선생님. 오른쪽으로 100만 몇 개, 오른쪽으로 16,000개, 아래쪽으로 148만 5,760개, 6개, 76개. 뭐라는 거야? 아무튼 그 정도가 되어 있는데, 자, A1셀에다 선생님 클릭해 보세요. A1셀에 클릭했나요? 자, 그 다음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아래로 굴려줍니다. 자, 그럼 엄청 작게 축소되는 거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동 막대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또 이동 막대가 있어요. 그런가요? 자, 이게 이 이동 막대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한참 더 내려가서 볼 수 있고, 이동 막대의 아래쪽에 있는 걸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한참 넘어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위로 굴리시면 확대돼요.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 상황선을 보면 확대를 얼마나 했는지 정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으쌰. 자, 그러면은 교재 페이지 20페이지. 자, 입력하는 거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교재 20페이지. 맞아. 자, 선생님, 여기 책에 있는 거 쓰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껏 배웠던 엑셀과 이제껏 배웠던 한글이랑 파워포인트랑
엑셀이 조금 입력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배우신 분들도 있어서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설명 듣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A1셀에다가 클릭해 주세요. A1셀에 클릭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라고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처음에는 커서가 없다가 글자를 쓰기 시작하면 커서가 생긴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엔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셀 포인터가 초록 색깔 테두리가 어떻게 돼요? 다음 셀 포인터가 다음 줄로 내려오죠. 이 셀 포인터를 움직이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엔터와 탭키를 이용하는 방법. 하나는 엔터와 탭키를 이용하는 방법. TENT.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방향키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은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엔터와 탭키는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좌우가 아니고 우랑 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고요. 방향키는 좌우, 위, 아래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우스는 자유도가 높죠. 그냥 클릭만 하면 움직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좀 편한 걸로 쓰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방향키를 좀 이용하시거나 엔터키나 탭키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녕하세요를 쓰고 엔터를 눌렀더니 셀 포인터가 아래로 내려온 거 확인되시죠? 자, A2에다가는 만나서 반가워요를 써줄게요. 띄어쓰기 해서 쓰세요. 자, 만나서 반가워요라고 썼어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셀 포인터가 어떻게 돼요? A3으로 넘어왔죠? 자, 우리 B2에다가 클릭해 볼게요. B2에 클릭 했나요? 그럼 셀 포인터 B2로 넘어왔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글자를 쓸 건데 지금 가워요라는 글씨가 B2에 써져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실제로 이게 B2에 써진 걸까요? 안 써진 걸까요? 안 써진 거예요. 다 어디 셀에 써져 있는 거예요? A, 2셀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B2에다가 정말요라고 써줄게요. 자, B2에다가 정말요라고 써줄게요. 썼어요?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이 정말요라는 글씨를 썼더니 가워요가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워진 걸까요? 가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가려진 이유가 뭐예요? 칸이 좁아서. 선을 넘어서니까 반대로 말하면 칸이 좁아서죠. 이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엑셀은 한 칸만 넓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단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위에
열 머리글인 A랑 B 사이 선에다가 올려놨어요?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양쪽 화살표로 바뀌면 오른쪽으로 드래그. 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열의 넓이가 넓어지면서 가려져 있던 글씨도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대신 지금처럼 요것만 넓혀지는 게 아니고 어때요? 안녕하세요 쓴 것도 넓어졌죠? 같이 넓어집니다. 자, 우리 A 3셀에다가 글자 한번 써볼게요. 100이라고 숫자 쓰겠습니다. 100. 했나요? 엔터. 자, 그랬던 10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 보이시죠? 자, 숫자와 글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다음처럼 숫자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이 되게 됩니다. 엑셀은 계산을 위한 프로그램이라서 숫자와 텍스트를 구분하게 되어 있고요. 예외사항이 있어요. 우리 B4에다가 100원이라고 쓰고 엔터 한번 눌러볼까요? 100원이라고 쓰고 엔터 눌렀어요? 그랬더니 그냥 왼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숫자 뒤에다가 글자를 쓰게 되면 우리는 인식하기에 숫자로 보지만 컴퓨터가 인식하기에는 글자로 봅니다. 그래서 숫자 뒤에다가 글자를 쓰시면 안 돼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A5에다가 오늘 날짜를 써줄게요. 지금처럼 이런 규칙들이 좀 있어서 엑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규칙을 우리가 지켜서도 써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날짜. 날짜 오늘 날짜 2024 빼기 09 빼기 02 써줍니다. 그리고 엔터. 됐나요? 자, 다음처럼 이렇게 날짜 같은 경우는 꼭 빼기로 쓰셔야 돼요. 자, 여기 A5에다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도 날짜로 알아보겠죠, 엑셀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쓰라 그랬겠죠. 요거를 클릭하면 위에 메뉴 홈 눌렀나요?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이 표시 형식에 보면 날짜라고 써져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라는 거 알아봐요. 오케이? 네? 찍을 필요는 없어요. 자, 날짜에 관련한 규칙을 한 번 더 다른 걸로도 알아볼게요. 자, 여기 A6셀에다가 클릭합니다, 선생님. A6셀에 클릭했어요? 자, 그 다음에 09/02 입력해 줄게요. (09/02) 쓰고 엔터.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월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게 엑셀의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글꼴 바꾸는 것처럼 표시 형식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날짜 같은 거는 규칙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규칙에 맞춰서 써주면 다음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 둘 다 날짜잖아요, 선생님. 요 A6셀에다 클릭해 볼까요, 우리? 클릭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맞춤 그룹에 보면, 표시 형식에 보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고요. 그죠? 자, 그 규칙들 중에서 좀 특이한 아이들은 이렇게 사용자 지정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수식 입력줄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2024 빼기 09 빼기 02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위에 써져 있는 거와 그대로 동일하게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입력이 되어 있는 거와 보이는 방식이 다르게 바꿔주는 게 지금 본 표시 형식이라는 기능이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아무리 짝대기로 썼다라고 하더라도 규칙상 그거는 아 날짜구나라고 해서 지가 이렇게 바꿔줍니다. 연도 넣어서. 이해되세요? 규칙이 그래요, 규칙이. 자, 그러면은 우리 입력하는 방법을 얼추 했고요. 자, 수정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A7에다가 우리 감자 한번 써볼게요. 감자. 감자 썼어요?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나는 감자 대신 여기에다 고구마를 쓸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H를 클릭을 하고, 클릭했나요? 그리고 고구마를 써줄 건데 그냥 지우지 말고 그냥 쓰면 됩니다. 고구마. 그러면 지워지면서 써져요. 지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눈 가리고 쓰시다 보면은 자료가 싸그리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꼭 모니터 봐가면서 쓰셔야 돼요. 내가 셀이 잘 선택이 되어 있어야 엔터를 눌렀을 때 다음 셀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엉뚱한 셀에다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작성하면 기껏 써놓은 거 다 지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모니터 보면서 쓰시고요. 자, 다음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글씨를 바꾼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조금 수정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자, 일부러 오타 낸 거니까 이렇게 써주세요. 반사 직업전문학교. 됐어요? 자, 다음처럼 단사 직업전문학교라고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이거 5만 수정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조금 수정하면 될 때는 셀에다가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뭘 하면 된다고? 셀에 더블 클릭. 자,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없던 커서가 생겨요. 깜빡깜빡. 그죠? 그런가요? 네.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해서 수정하고 싶은 글자 뒤로 커서를 옮겨주세요. 했나요? 요게 방향키. 자, 그 다음에 평소처럼 글자를 지우고 백스페이스로 글자 지우고 쓰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수정이 돼요. 자, 그리고 엑셀 같은 경우는 수정을 하신 뒤에는 마무리로 엔터를 꼭 치셔야 돼요. 그래야 수정한 게 남기도 하고 방향키로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엔터 혹은 탭으로 마무리를 꼭 해주세요. 이게 수정을 하는 상태 혹은 글자를 쓰는 상태에서는 다른 기능이 먹지 않습니다. 내가 눌렀는데 선생님 아무것도 안 눌려요 그러면 100%야. 엔터 안 쳤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럼 대충 저희가 입력해야 하는 방법을 다 알았어요. 자, 이제 블럭을 좀 잡아서 글자를 지워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요거는 조금 수정하거나 아예 다 바꾼 거잖아요. 자, 우리 정말요라는 글씨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 때는 내가 지우고 싶은 셀을 선택을 하고 B2에다가 클릭해 볼게요. 했나요? 그 다음에 딜레트 눌러보세요. 백스페이스가 아닌 딜레트, 델리트, 그걸 눌러서 지워줍니다. 그죠? 그럼 지워졌나요? 자, 이런 식으로 셀을 하나씩 지울 때는 그 백스페이스가 아닌 딜레트를 이용합니다. 언니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아. 네네네. 자, 이번에는 A1셀부터 A8셀까지 쓴 것도 지워볼게요. 그러면 다음 범위를 블럭을 잡아야 되겠죠? 원래 한글이나 파포 같은 경우는 블럭을 잡으면 블럭 잡힌 것부터 색깔이 들어오는데 엑셀은 달라요. 앞에 첫 셀은 다음처럼 흰색으로 그냥 나오게 됩니다. 쭉 드래그 하셨나요? 자, 그리고 딜레트 키 눌러서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셀에 들어가져 있는 거 다 지워지나요? 자, 그럼 시트 하나 추가하고 책에 나와 있는 거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아래쪽에 시트 탭 더하기 눌러주세요. 누르셨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확대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선생님? 플러스. 그거 말고. 이거 뭐야? 이거 내린다. 뭐 누르면서? 컨트롤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어떻게 내린다. 올린다. 아, 올리면 뭐가 돼? 커져요. 확대가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리면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자, 그럼 확대 다 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상품명을 써줄 건데 상품명이 B4에 써져 있네요. B4에다 클릭하고 다음처럼 입력해 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B4부터 B9까지도 내용 채워주세요. 그냥 엔터를 누르고 그냥 근데 정해줬어 글씨 아, 난 그냥 선생님들 다 했어요. 커서 누르고 그냥 이렇게 11포인트인데 커버해서 확대를 해놓으면 커버이지. 네. 15나 선생님 거 따로 그냥
11인데? 네, 10분 했어요. 어? 선생님 아까 커서 누르고 그냥 방향키로 그냥 크게 했어요, 저는. 확대를. 네. 11포인트 그대로예요. 근데 왜 사장님은 뉴욕이 있지? 제가 뉴욕을 썼으니까요. 아, 책임은 뒷장에 뉴욕이 있거든요. 영어인데 영어로 있네요. 네. 네. 영어 쓰면 집에 못 가잖아, 우리. 그래서 한글로 썼어, 그냥. 네. 오늘 비 오는 날이라 그런가 축축 처지네. 아이고 졸려. 저만 있는 월요병 아니죠? 너무 졸려. 이제 한문으로 바꿔야지. 네. 다 썼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시대의 판매 현황을 써볼 것. 자, 시대 판매 현황이 어디 셀에 써져 있어요, 선생님? B2에 써져 있죠. 근데 우리가 아까 엔터를 치면 셀 포인터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음 칸으로 넘어가요. 다른 프로그램은 엔터를 치면, 표 안에서 엔터를 치면 그 줄에서, 그 칸 안에서 줄만 내려오거든요. 근데 엑셀은 아니야. 엔터를 치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요. 엑셀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시대 판매 현황처럼, 시대 여행 판매 현황처럼 다음 줄로 내려오려면 그냥 엔터가 아니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줍니다. 이거 단축키의 이름은 줄바꿈이에요. 그래서 시대 여행을 쓰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판매 현황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 했죠? 자, 그러면 판매 현황 쓰고 그리고 엔터를 눌러보세요. 마무리로 엔터. 그러면 셀 높이가 자동으로 높아지고요. 그죠? 그리고 한 개의 셀 안에 두 줄로 써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그 옆쪽으로 넘어가서 이름도 쓸게요. 심정 처리. 박영삼이, 김장순이, 이명훈이, 준. 됐어요. 박영삼 씨.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문자라 한문을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특수문자 전에 이제 한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더 쉬워서. 자, 여기 인원의 옆에다가 한글 써주고 가로치고 한문 들어가게 해줄 거거든요. 내가 글자를 조금 수정할 때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선생님? 더블 클릭. 그렇죠. 요거 인원이라는 글씨를 남겨놓고 한문만 입력하면 되잖아요. 조금만 수정하면 되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커서 인원 글자 뒤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갖다 놨나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한자키 찾아서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한글 한자 변환이라는 창이 하나 떠요. 떴나요? 자, 그 다음에 한자 선택에 보면 인원이라고 한문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 저는 이 한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오른쪽에 보면 여기 종이 그림, 그 책 그림 하나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한문이에요. 한자 사전이에요. 요거 클릭하시면 사람인의 수요원이라고 한문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창이 닫히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입력 형태를 보면 한글, 한문만 써지는 거, 한글 쓰고 가로치고 한문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한문 쓰고 가로치고 한글 들어가는 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저희는 한글 써주고 가로치고 한문을 원하니까 몇 번째 걸로 선택해야 돼요? 세 번째 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변환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인원 뒤에 한문이 생겨요. 자, 그리고 수정의 마무리는 뭘로 해야 된다 그랬죠, 선생님? 그렇지.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살짝 가로 쳐진 게 글자 뒤에 살짝 좀 뭐라 그러지? 테두리랑 붙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꼭 열의 넓이를 넓혀주시는 게 좋아요. 인쇄될 잘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위에 D랑 E 사이 선 있죠? 여기다 놓고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열의 넓이가 넓어집니다. 됐나요? 우리 매출도 한번 한자로 바꿔볼까요? 책엔 없지만 매출 뒤에다가 한문 한번 넣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거 넣어요? 네, 이걸로 매출 그대로. 매출 하나밖에 없으시잖아요. 해보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특수 문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없는 글자를 하나만 추가하면 되잖아요. 조금만 수정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조금만 수정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더블 클릭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상품명에다가 더블 클릭 해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커서 위치를 상 앞에다가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줍니다. 마우스 하실 수 있으면 마우스로 하셔도 됩니다. 상 앞에다 클릭해서 아니면 또는 방향키로 옮겼나요? 네. 앞에서 깜빡깜빡 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기역부터 쌍시오까지 모든 자음에는 특수문자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부터 먼저 읽어드리면 가장 많이 쓰는 거
꼭 외우셨으면 하는 거 미음입니다. 미음에는 플러스 별이라던가 요런 하트라던가 아니면 전화기 요런 거 또는 방향에 관련되어 있는 요런 손가락 화살표 요런 것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 또 많이 쓰는 게 기억이거든요. 기억이랑 한자를 합치면 다른 거는 쓰는 건 없고 어서 오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 네, 힘드네요. 요런 가운데 점 우리 글씨 쓸 때 가운데 점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거랑 그리고 말줄임표용으로 이렇게 점 3개 찍는 거 있죠. 요거랑 자주 쓰진 않지만 간혹 특이한 거 넣고 싶을 때 쓰는 물음표. 이거는 좀 강조하고 싶을 때 씁니다. 거꾸로 된 물음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많이 쓰는 거. 선생님 교재 밖에서 갖고 오셔요. 안 오셔가지고 안 갖고 들어왔어요. 요거 이응 한자를 합치시면 요런 거 요런 거 숫자에 관련돼 있는데 동그라미 1, 2, 3 들어가는 거 요거 많이 씁니다. 이거 외에는 이거 다 다른 종류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외에는 저도 외우진 않는데 만약에 내가 좀 특이한 특수문자를 찾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돼요. 특수문자라고 검색을 하면 어떤 자음에 어떤 특수문자가 들어가져 있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상품명 앞에다가 특수문자 중에 삼각형을 넣기로 했으니까 도형에 관련되어 있는 건 다 미음에 있어요. 그래서 미음을 쓰고 키보드에서 한자 눌러줍니다. 네. 동시에 누르는 건 아니에요. 자, 네, 미음 쓰고 한자 따로 누르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눌렀더니 ESC 누르시고 다시 하시면 돼요. 미음 쓰고 한자 누르고 더블 클릭. 아니요, 내리지 마세요. 저랑 같이 해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저랑 미음 쓰고 한자 누르고 네.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이동막대 있죠. 네. 이 이동막대 아래 보면은 오른쪽 보고 있는 화살표 있어요. 이거 보기 변경 클릭하시면 펼쳐집니다. 그리고 삼각형 찾아서 클릭. 삼각형? 요 모양 찾아서 클릭. 더블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고 미음 쓰고 한자 누르고 보기 변경 클릭 그 다음에 삼각형 찾아서 클릭 삼각형 찾아서 클릭 엔터 수정의 마무리는 엔터다. 이런 식으로 수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